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대하에서 생산고 창의융합 과학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유연채 강사입니다. 앞서서 다른 선생님들께서 수학과 독서 인성 그리고 입학 전형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셨으니 저는 상상고를 입학하기 위한 창의융합 과학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력은 다음과 같고요. 지금 현재는 대치대하에서 상상고 창의융합 입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과학은, 상상고의 과학은요, 20년도 이전에는 자소서와 생기부에 기반한 중등과학 개념을 묻는 수준이었습니다. 21학년도부터는 통합 질문으로 화학이 제일 먼저 출제되었고, 또한 이 문제는 추론 문제였습니다. 이후에 개별 문항과 공통 문항으로 한 해 걸러서 물, 화, 생, 지가 고르게 출제되었고, 최근에는 수학과 하나의 지문으로 통합되어 수과학 융합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 문항의 질문 수준은 어땠냐면요. 생기부의 세특 부분의 중등 개념을 묻는 문제, 즉 고체의 용해도는 왜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가? 나트륨의 불꽃 반응색은 어떤 원리이며 스펙트럼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또한 혼합물의 분리를 이용한 예를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은 예시를 들어보세요. 와 같은 중등 과학 개념의 본인의 생기부 세특에 나온 활동들을 질문합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24년부터의 공통문항 이외 개별문항으로 나왔던 질문들인데요. 보통 생기부와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묻는 질문이고 개념을 묻는 질문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혼합물의 분리를 이용한 발명품을 즉석에서 고안해 봐라라든지 고체의 용해도가 왜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가 원리적인 것을 묻는 질문이라든지 나트륨의 불꽃색은 어떤 원리인가 이것이 스펙트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생기부에서의 과학 활동을 자세히 물어본다든지 또 거기서 한 활동에 대해서 목적, 그 실험을 한 목적, 그리고 실험 과정, 이런 느낀 점들을 스스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태양계에서 행성과 다른 천체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또 별들의 거리를 구하는 1파세계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라 같은 어떤 주입식 암기라든지 내가 얼마나 내용을 달달달 암기하고 있는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라도 그 원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주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문항들이 자소서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자소서를 기준으로 자신이 쓴 주제에 관해서 자세히 질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루미놀 반응으로 용의자 중에서 범인을 찾는 주제에 대해서 썼다면 그 원리를 간단히 설명해라라든지 생명 중심 원리의 DNA 세계설과 RNA 세계설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라든지 이런 모든 내용들은 본인의 그 자소서에 있었던 주제였습니다. 또 혈흔 패턴으로 용의자를 찾는 법의학에서 삼각비를 응용한 얘기를 본인이 하였다면 그 예시를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자소서에 나왔던 그 개별 문항들의 질문이었는데요. 생명 중심 현상이라는 것이 이제 통합과학에서 나오거든요. 맨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아이는 이제 DNA 세계설, 즉 생명 중심 원리랑 RNA 세계설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본인이 쫙 설명을 하고 있었고, 생명 중심 원리가 이제 DNA 체계가 모든 생명 현상에서 이제 나타나는 특징인데, 그거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선생님께서 그럼 RNA 세계설이 DNA 세계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했습니다. 또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서 생기부에 기록된 책 한 권, 그다음에 자소서에 기록된 책 한 권, 이런 것들을 질문했다든지 뇌과학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얘기를 쭉 했다면은 그게 인류한테 미칠 영향, 또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그 광우병 있잖아요. 그 광우병에 대해서 질문할 때 프리온에 대해서 질문했고 그다음에 이런 정보들을 본인이 어떻게 찾았고 원서였다면은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본인이 번역했는지 그 과정을 질문하는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중등과학의 전 내용을 통합하는 사고 능력도 물론 이제 필요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질문들이 생기부의 세특과 자소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러한 그 생기부랑 세특에서 중등 내용이 잘 스며들게 작성을 해야 하며 또 본인이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합니다. 매끄럽고 또 내가 이 자소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세하게 너희들이 묻는다면 잘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표현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21학년도부터 그 공통과학 질문의 수가학의 출제 비중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출제 비중인데요. 지금 21학년도부터 아까 그 과학 부분이 나왔다라고 얘기했었죠. 21학년도, 그러니까 20년도에 21학년도를 시험을 보니까요. 여학생한테서 그 추론 문제, 화학 문제 하나가 출제가 되었고, 보통 이제 다섯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과학은 한 문항 내지 두 문항 정도가 이제 앞에 출제가 되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2학년도에는 보통 이제 수학 문제만 출제가 되었었고요. 23학년도에는 남학생한테서 지구과학 문제가 한 문항이 나왔습니다. 한 문항 안에는 이제 그 여러 개의 그 꼬리 문항들이 달려 있었고요. 보통 이제 조석 주기에 대해서 조석 주기를 이용해서 그 만조 간조 때에 그 물길이 열리는 시간을 계산하라든지 그 자전의 그 주기를 설명할 때 자전의 지구의 자전 주기를 얘기할 때 이제 도는 방향이 시계에서 시계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 방향을 설정하는 그 방법, 원리에 대해서 이제 묻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24학년도로 들어서게 되면은 둘 다 이제 남학생, 여학생 모두 24학년도에는 수학 문항만 네 문항씩 출제가 되었고요. 25학년도에는 남학생한테서 이제 생물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여학생은 지구과학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남학생은 인공지능 문제에서 이제 유런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여학생에서는 에라토스테네스가 그 지구의 둘레를 측정한 그 방법, 비례식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진 않았습니다. 또 26학년도에서는 남학생은 이제 삼각비였으니까 이거는 이제 수학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시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양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리 문제였던 거죠. 드론이 떠 있는 그 원리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이제 직접 이제 문제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1학년도 화학 문제는 이제 이게 기체 분자 운동론에 대한 문제였고 어떤 공간에 이제 분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분자들의 전체 평균 운동 에너지를 분자의 개수 분의 이제 분자의 속도를 이제 나누는 방식으로 평균 속도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 추론, 뭐 가은이랑 다은이가 얘기한 그 V값, 평균 분자 운동 속도에 대한 값을 어떻게 너희들은 구하겠는가? 그러니까 추론 문제였어요. 가정을 하고 이 가정이 맞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이 가정이 맞다면 저렇게 대답하고 이런 식의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이 화학 문제가 출제됐던 해였고요. 아이들이 이제 많이 사고를 해서 대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웠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문항이었습니다. 또 23학년도에서 남학생, 여학생은 미출제가 됐고요. 남학생한테서 이제 지구과학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지구 봤을 때, 이제 지구를 보았을 때 공전 방향, 자전 방향, 이게 이제 반시계 방향이거든요. 자전 방향. 자전과 공전 방향은 이제 반시계인데요. 이때 달을 봤을 때 자전 공전 방향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질문했고 3번 문제를 보면은 이것도 이제 꼬리 문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석 주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물길이 열리는 시간을 추적해 봐라 계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12시간 25분이니까 하루에 두 번씩 만조 간조가 일어난다면 2주 후에는 그때 몇 시 이후에 물길이 열리겠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또 25학년도에는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출제가 과학이 됐는데요. 여학생한테는 에라토스테네스가 이제
지구의 둘레를 측정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물었고, 또 그에 따른 문제, 그러니까 이게 수과학이 이렇게 통합돼서 이제 나온 해가 이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제시문을 크게 주고 앞에 두 문항이나 한 문항 정도가 과학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다음 이제 비례식으로 문제를 푸는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각도를 구하고 반올림 해라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하는 것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 예시를 쫙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학생 문제였는데요. 유런의 구조를 이렇게 알려주고, 유런이라는 것이 이제 생물의 구성 단계 중에 세포 단계냐, 조직 단계냐. 그리고 얘네들이 세포 단계라면 원래 이제 여러 개의 세포들, 슈반 세포라든지 아니면은 신경 모세포가 분화되어서 만든 세포가 유런인데 왜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 있는 세포인데 왜 세포 단계라고 하는가 그런 것까지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을 조금 벗어나긴 하는데요. 세포의 분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뭐 역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약간 고등학교 내용에서 나온 건데 이런 주제를 삼아서 뒤에 이제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런 문항이었으니까 융합 문제가 출제가 됐던 거죠.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작년에 있던 남학생 문제였고요. 이건 이제 수학 문제였고, 이제 삼각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이제 풀어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조금씩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어떤 학생이 이 문항은 그 서울영재고에서 나왔던 문제를 약간 비틀어가지고 중등 수준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으로 바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편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이제 푸는 문항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선행이 좀 많이 되어져 있고 깊은 사고를 좀 많이 할 줄 알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 중등 개념으로 묻는다고 하는데 중등 개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행이 좀 많이 되어야지만 어차피 상상고를 가는 목적이 어, 결국에는 이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그 상상고가 교두보잖아요. 어떤 징검다리의 그 과정이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하지 않고서는 그 이런 문항들을 잘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 물론 이제 상상고를 입학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방향성을 갖고 있는 논리력, 사고력 문제들도 다르고, 과학고에 있는 기출 예상 문제도 다르고 그렇게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들의 그 물화생지에 대한 그 사고 능력 그리고 선행 능력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보통 시즌 1과 시즌 2 그리고 마지막에는 파이널로 어, 진행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시즌 1에는 저희가 공부를 시킬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창의융합 1호반이고요. 과학, 중등, 심화 기출문제, 예상문제. 그러니까 이때는 보통 이제 아이들한테 물화생지를 단원별로 이제 화학부터 시작을 할 거라서 물화생지를 단원별로 이제 아이들한테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개념 위주로 빠르게 정리를 한 후에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가 어떻게 연동되는지 몇 가지 예시를 보여주고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발표를 하는 시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상상고 문제 경향에 맞게끔 그 얘기를 아이들한테 해주고 그다음에 그 본인들이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고 물리, 생물, 지구과학을 잘 연동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준비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이 좀 많이 준비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시즌2에서는 이제 문제를 확장해서 본인들이 그 사고력 문제들을 이제 다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문형 문제들도 많이 이제 얘기를 하지만 아이들을 따로 이제 불러내서 뭐 줌이나 아니면은 개별 시간들을 이용해 가지고 연습을 시킬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때 정도가 되면은 아이들 생기부도 거의 다 완성이 됐을 거고 자소서도 이제 준비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자소서 얘기를 아이들이랑 1대1로 얘기를 하면서 많이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강의가 5, 그다음에 학생이 5 정도에서 반반 정도 학생들이 참여하는 비중이 좀 많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파이널 실제 면접반인데요. 거의 이제 임박을 해서
한 3일 정도 그 모의 실전 상황과 똑같이 만들어 놓고 카메라 켜놓고 질문 바로 주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할 건데요. 실전 문제를 직접 줄 거고, 최신 이슈 문제를 줄 거고요. 그리고 면접 연습을 같이 하도록 할 겁니다. 면접 연습하면서 어디가 부족했다든지 잘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진행하게 될 거기 때문에 실전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상상고는요, 물론 이제 중학교 내용 수준의, 그 과학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내용 수준 정도만 이제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 아이들이 본인들이 이제 딸딸딸 암기를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랑, 그리고 지필로 그걸 푸는 거랑, 또 그거를 말로 표현하는 방식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처럼 예를 들었을 때, 예를 들어 유런이 어떤 단계냐라고 물었을 때, 유런은 세포 단계요라고 해도 답은 되지만 선생님이 그 추가 질문으로 얘네들은 여러 개 세포로 되어져 있는데 왜 세포 단계라고 얘기하냐, 조직 단계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학생한테는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생각한 거를 자신 있고 멋지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세포라는 것은 분화라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기 때문에 뉴런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경세포가 태어나기 위해서 이 슈반세포랑 신경모세포가 서로 만나 분화한 새로운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갖고 있는 세포가 탄생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수준의 내용이 머물면 안 되고 그 이상의 어떤 그 선행 능력을 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행을 많이 시켜 놓으시고 또 아이들이 그 자소서랑 생기부 세특에 대한 내용들을 본인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각도로 물어봐요. 세특에 예를 들어서 암석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공부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암석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순환 과정과 그다음에 토양이 생성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식의 질문을 하더라도 내가 다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세특 부분에 어떤 한 줄 내용이 나오면 그 문항에 대해서 한 50문항 정도를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매번 연습을 시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요. 또한 자소서 같은 경우에도 혈흔 패턴 분석에 대해서 저는 얘기했습니다. 이게 수학이랑 이어지는 삼각비랑 연결을 했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이게 물리학이랑 어떤 부분이랑 연결되는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라든지 그리고 그 예시를 들었을 때 한 1분 정도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그 답변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대1로 아이들을 연습을 많이 시켜주게 되는데 그때 그 내용들을 아이들 1대1과 1대1로 같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부 자소서 내용은 사실 이제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많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중학교 내용을 사실 공부하는 거는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 물화생지를 나눠서 간단하게 암기시키고 그다음에 그 원리에 대해서 주지시키는 건 어렵지 않지만 사고가 확장돼서 어떤 문항, 공통 문항을 풀어낸다든지 아니면 자소서에 있는 내용들을 중학교 수준에서 대답을 한다라는 건지 이런 거는 연습하지 않으면은 그 답변이 나올 수 없는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의 그 공부법을 시즌 1과 2, 그다음에 파이널을 통해서 준비를 시킬 예정입니다. 이거는 쭉 1차 수업, 2차 수업, 3차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어진다. 그리고 창의음악을 대비하기 위해서 심화 내용 숙지시키고, 그리고 사고력, 창의력은 그런 류의 문항들을 많이 풀어봐야 되고, 또 그거를 발표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발표를 많이 시키면서 아이들을 어, 그, 연습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과학은 상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고 그 틈을 이용해서라도 책을 좀 많이 읽고 과학적인 부분들을 머릿속에 이제 많이 넣어 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건 성적표 샘플이고요. 그리고 합격생 후기들을 쭉 적어 놨으니까 유임을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